5월 18일하고 19일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이저리그는 지금 9일 동안 8일 들어오고 잘 좋은 흐름이고요. 주간도 오늘 제일 좋게 본 경기 NC하고 한신 72% 비율로 거의 몰빵으로 좀 갔는데 두 경기 다 좀 푸근하게 들어왔고요. 중배당에서 배당 계산해보니까 이게 고배당이 아니더라고요. 중배당 지금 요코, 오바, 막폴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주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동안 연패를 없었는데 2주 만에 한 15일 만에 연패를 했거든요. 근데 연패 끊어냈고 다시 또 연승 지금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해축하고 메이저리그까지 해서 연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면 물론 지난주 뭐 남은 지금 두 일정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난주만큼은 많이 못 먹어도 어쨌든 이번 주도 수익으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해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내일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세리에, 라리가, 그다음에 뭐 프리미어리그는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전은 아닙니다. 근데 에레디비지 네덜란드는 최종전이에요. 그래서 뭐 라리가 세리에는 두 경기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는 에레디비지도 좀 많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워낙 많고 그렇게 많을 때는 네덜란드 리그를 비중을 가장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리그는 경기를 좀 적게 준비했고 유럽 대항전 진짜 동기부여는 팀들이 있긴 한데 걔네는 좀 뺐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오늘 해축부터 조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꾸준하게 연패도 오랜만에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연패를 최근에 잘 안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연패 끊어내고 다시 연승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또 주간 들어와서 또 다시 연승으로 한 주를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순위표도 좀 띄워드리고 오늘은 좀 설명을 하고요. 대신에 뭐 해외 예상 스코어나 결정자 이런 건 좀 생략할게요. 경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한 40분 걸릴 것 같아요. 35분에서 40분. 너무 길면 또 여러분도 듣기 불편하시니까 좀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추천하지 않으니까 피해 받으셔도 도와드릴 수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유의하시고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두 경기만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순위표는 안 띄울게요. 뭐 경기가 뭐 많은 다섯 경기 있긴 한데 뭐 에버턴, 브렌트포드, 레스터 이 세 경기 뺐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하고 노팅엄은 제가 적어놨다시피 노팅엄이 지금 챔스 진출 동기부여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도 사실 구단주가 내려와가지고 어, 누누 감독하고 어, 누누 감독하고 뭔가 이 설전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 본인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했고 전술들을 짰고 선수 교체해서 내려왔어요. 직접 경기장에. 그래서 어쨌든 뭐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챔스를 나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상황이 살아 있어요. 지금 7위고 5위까지 챔스가 나가죠. 근데 5위 빌라가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에서 4점 차기 때문에 이거 노팅엄이 이기면 한 점 차로 추격이 돼요. 근데 지금 노팅엄이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시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뭐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웨스트햄이 역배를 받았다면 저는 이거는 웨스트햄 프렘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웨스트햄 프렘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많은 골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득점 볼게요. 동기부여가 있다고 다 동기부여 쪽으로 보진 않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저는 어쨌든 노팅엄 쪽은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아스날하고 뉴캐슬입니다. 이거 어렵죠. 아스날도 사실 챔스는 뭐 나가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봤는데 승점 드랍들을 많이 하면서 뭐 확정을 지은 단계는 아니에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시티, 뭐 노팅엄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둘 다 좀 어떤 1점 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뉴캐슬이 역발을 받았고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최종전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진짜 오랫동안 승리를 해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어떤 뉴캐슬의 동기부여도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조금 사이적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뉴캐슬 역을 또 좋기 때문에 뉴캐슬 프렘, 그 다음에 또 저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먼저 순위표를 제가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거든요. 지금 해축이 오늘 이제 라리가 세리에만 해도 동기부여 있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만큼 시즌 막판까지 잔류하냐 강등하냐, 유럽 대항전 나가냐 못 나가냐, 그거에 대해서 순위가 좀 치열하게 좀 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베티스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서 해야겠네요.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 좋아요 많이 눌렀는데 제가 신이 나서 열심히 분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꼬마하고 베티스부터 가면은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경기 어떤 순위를 캡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뜬 건데, 일단 지금 꼬마하고 베티스는, 꼬마는 동기부여가 없죠. 3위이기 때문에 5위까지 챔스를 나가는 건데,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 지금 6위죠. 그래서 챔스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은 경기 그냥 다 이기고 비아레알이 좀 절기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한 자리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챔스 지금 라리가는. 근데 뭐 꼬마가 지금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고, 굳이 이 경기를 꼬마가 뭐 너네 챔스 가라 대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베티스의 최근 경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력에서도 그렇고, 꼬마의 마지막 홈 경기 유정 의미를 뭐 챔스나 어떤 코파 델레이나 리그에서 아쉬웠던 거를 홈에서 승리하면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어떤 꼬마가 그래도 원정에서 좀 개짓거리 해도 홈에서는 또 그래도 이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꼬마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베티스가 뭐 어찌됐든 이거는 무조건 수비만 하면 안 돼. 이겨야 되거든요. 남은 두 경기 다. 그래서 이건 저득점 보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와리가리 좀 해야겠네요. 그다음 바르셀로나하고 비아레알은 바르셀로나 리그 우승을 확정을 했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 트래블을 했어요. 어쨌든 자국 트래블을 했다는 겁니다. 리그, 컵대, 슈퍼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트래블을 했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챔스 동기부여가 있어요. 한 자리 제가 남았다고 했죠. 비아레알이 이 경기에서는 1점이라도 따야 돼요. 물론 베티스가 지는 거를 아마 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베티스가 지고 있다? 비아레알도 크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비아레알은 남은 경기에서 4점 따도 안 돼요. 둘 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베티스가 지면은 자동으로 뭐 비아레알도 챔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에 오빠 보는데, 오빠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양 팀 다 어떤 공격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수비만 엄청나게 타이트하진 않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옆 동네 꼬마가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거 전반 끝나고 비아레알 보면은 비아레알도 질게 못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의 오빠 브로죠. 오빠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타비고하고 라요예요. 이거는 양 팀 다 유럽 대항대 진출 동기부여가 있는데, 유리한 거는 셀타죠. 셀타 7위. 그 다음에 라요는 8위에요. 4점 차기 때문에 이거는 라요 입장에서는 두 경기 남고 4점 차면 빡빡해요. 물론 8위를 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컨퍼런스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유로파 나가는 거랑 유로파 컨퍼런스 나가는 거랑 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결국 급한 쪽을 라요면 이거는 그래도 셀타가 홈이고, 셀타가 그 급한 라요를 심리를 잘 이용해서 어쨌든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셀타도 안 좋았던 흐름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연승하면서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라요도 흐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올 시즌 셀타가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셀타 승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정신 없으실 수 있는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라스팔마스하고 레가네스는,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18위잖아요. 4점이에요. 알라베스랑. 그래서 남은 경기 다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골득실 때문에 4점 따고 알라베스가 남은 경기 두 경기 다 져도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리고요. 어쨌든 라스팔마스는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죠. 뭐 라스팔마스 두 경기 다 잡아봤자 어쨌든 골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커요. 물론 남은 두 경기 다 잡으면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라스팔마스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지금 4연패하고 있는데 남은 두 경기 다 이긴다고 보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또 다음 경기는 또 에스파뇰 원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라스팔마스는 떨어졌다고 저는 일단 가정하에 볼게요. 그래서 레가네스 같은 경우는 잔류 동기부여했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여러분 메인으로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레가네스가 또 정배기도 하고 레가네스도 승점 잘 쐈다가 비아레 원정에서 깨지긴 했는데 이거는 레가네스가 조심스럽게 가다가 한 방 노릴 것 같아요. 원정이기도 하고 레가네스 승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다만 그냥 레가네스 승의 저득점 보기만 하고 너네 알아서 재밌게 축구해라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이거는 뭐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똥대 오줌 바퀴벌레 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퀴벌레 대뭐 G 뭐 이렇게 거의 뭐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요르카하고 헤타페예요. 헤타페도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데 일단 마요르카도 최근에 흐름이 안 좋죠. 그래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긴 한데 희박한 건 아니에요. 47점이고 라요랑 어쨌든 컨퍼런스는 가능성이 있어요. 마요도. 그러면 알라베스는 1점이라도 따는 게 정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1점이라도 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헤타페는 사실 웬만하면 잔류한다고 봤는데 최근에 긴 연패에 빠지면서 잔류 걱정도 좀 해야 돼요. 어느새 6연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요르카 승의 저득점을 보는데 무승부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헤타페가 잘서기보다는 마요르카가 워낙 경기력이 최근에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헤타페가 반강제적으로 승점 1점을 챙길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어쨌든 마요르카가 저배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마요르카 승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여러분이 접근 포인트를 잡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경기고요. 그 다음에 오사수나하고 에스파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사수나 유럽 대항전 동기부여가 있는데 이런 경기도 사실 뭐 메인으로 가긴 부담스럽지만 오사수나가 또 저배당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마요르카랑 비슷합니다. 유로파는 힘들어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유로파는 힘들어도 컨퍼런스라도 나갈 가능성은 있어요.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잔류 동기부여는 있습니다. 39점, 34점, 레가네스랑 5점 차니까 1점만 따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으로 가긴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오사수나 승 아니면 저득점. 어쨌든 에스파뇰도 이 경기는 1점이라도 어떤 따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매치업이다 보니까 한 골 싸움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사수나 승의 저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하고 지로나입니다. 이거는 소시에다드가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 동기부여가 있고 지로나는 어쨌든 최근에 승점 쌓으면서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좀 위험했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승점들을 쌓으면서 잔류 확정을 했는데 이거는 소시에다드도 어쨌든 승점 많이 떨어졌어요. 순위가. 그래서 유럽 대항전 뭐 컨퍼런스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남은 두 경기 다 이겨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지로나가 마음 편하게 한 질견 모드하는 지로나한테 역습에 철퇴 맞고 못 이길 가능성도 크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지로나 프렌의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야돌리드하고 알라베스예요. 그래서 알라베스가 잔류 동기부여가 있고 2경기 순위를 캐쳐한 건데 38점이죠. 알라베스 이기면 뭐 잔류 확정이고요. 비기더라도 나쁘진 않은데 바야돌리드 상대로라면 알라베스가 사람 새끼들이면 이기려고 할 거예요. 왜 바야돌리드는 뭐 진작에 강등 확정을 한 팀이고 뭐 최근에 계속 쥐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알라베스 승 저득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바야돌리드가 한 골도 못 넣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 마지막 라리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발렌시아하고 빌바오예요. 이거는 승패는 좀 어렵습니다. 발렌시아도 어느새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올라왔어요. 컨퍼런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경기 다 일단 이기고 보는 게 좋고 빌바오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정이고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빌바오 쪽으로 빠지긴 하는데 이건 발렌시아가 이길 수도 있다. 근데 어렵고요. 그냥 저득점만 보시는 게 어떨까? 발렌시아가 빌바오 같은 팀 상대로 할 때 이거는 승점 3점을 따는 게 가장 베스트 목적인데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해야지 들이대가지고는 빌바오 상대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펀치 노리는 양양 펀치 조심스럽게 간보다가 양양 펀치 날리면서 발렌시아가 한 골을 놀릴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저득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좀 어렵네요. 라리가 프리미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세리에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와리가리 해서 정신 없으실 텐데 저도 순위표 띄우고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저도 어리버리 까고 있네요. 어쨌든 뭐 주간 같은 경우에 제일 좋게 본 거 두 경기 잘 들어왔고, 중배다. 지금 요코 막펄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축 메이저리부터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꾸준히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복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연패 2주 만에 했으니까 기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패도 끊어내서 다시 연승 모드 가고 있고, 자, 그 다음 세리에로 넘어갈게요. 세리에도 지금 경기 많은데, 이게 와리가리 안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해보니까. 칼리아리하고 베네치아입니다. 잔류 동기부여가 있는 베네치아. 칼리아리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베네치아는 순위 보시면 17이에요. 18위가 강등인데, 지금 뒤에 승점을 제가 잘랐네요. 귓방망이 한 대 때리겠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제가 뺨 따고 뺨 싸대기 한 대 갈궜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승점이 가려졌네요. 그래서 저도 순위표를 그러면 따로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칼리아리하고 베네치아는 어쨌든 베네치아 승점을 쌓고 있고, 지금 레체하고 1점 차입니다. 여러분 지금 승점이 잘렸는데 레체하고 1점 차인데, 이거는 뭐 베네치아가 여유를 줬기 때문에 베네치아 프레는 저득점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는 1점도 귀하다. 3점 따면 좋지만 어쨌든 빵점보다는 1점이 낫다는 거예요. 물론 레체의 상황도 지켜보긴 하겠지만 최종전은 아니기 때문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이 지금 유벤투스하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1점이라도 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레체가 3점을 따면 이제 뭐 들이대는 상황이 나오겠죠. 우리 흥국이 형님처럼 들이대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건데, 레체가 토리너를 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보장을 또 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베네치아 프렌의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레체의 상황도 지켜보긴 할 거다. 피오렌티나하고 볼로냐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메인으로 가시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볼로냐는 일단 코파 이탈리아 우승하면서 유로파는 진출을 티켓을 얻었지만 챔피언스 리그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7위고,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는 9위거든요. 그래서 7위지만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지금 2점 차예요. 챔스권하고 유벤투스하고. 그다음 피오렌티나는 사실상 유로파 컨퍼런스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어렵지만 이거는 피오 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피오 프렌에 저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볼로냐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하지만 피오도 지금 이 경기 잡으면 다음 경기가 우디네세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 비기고 다음 경기 이기면서 어떤 컨퍼런스를 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피오 프렌의 저득점 뽑기. 왔다 갔다 안 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뺨따기한테 때릴게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베로나하고 코모, 어리버리 까네. 오늘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지. 베로나하고 코모인데, 이거는 베로나 잔류 동기부여는 있지만 코모의 어떤 연승 잔줄을 끊을 필요는 없다. 저배당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베로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그렇게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연패하다가 승점 하나 레체 상대로 1점 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코모 승, 그 다음에 저득점, 코모만 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베로나 골 못 넣을 것 같고요. 유벤투스하고 우디네세, 이건 유벤투스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최근에 승점 드랍을 했죠.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물론 만만한 상대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 나초하고 승점이 같아요. 골드시 때문에 지금 4위, 5위 이렇게 갈라진 건데, 우디네세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벤투스 쪽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벤투스 승의 저득점. 부상자가 많긴 한 그런 것들은 걸리지만 저는 시즌 막판에 결장자가 엄청나게 데미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동기부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디네세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벤투스 승의 저득점 보고요. 그다음 몬차하고 엠폴리는 엠폴리가 잔류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엠폴리는 강등권이고요. 그 다음에 몬차는 강등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엠폴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전 파르마 상대로 승점을 따면서 연패를 끊어내면서 귀한 승점을 3점을 땄고, 베네치아랑 1점 차기 때문에 이거 이기면 잔류할 가능성이 올라가요, 엠폴리 입장에서. 근데 엠폴리가 이런 경기를 받아먹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직전 경기 승리도 했고, 이거는 엠폴리 승, 그 다음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어쨌든 몬차도
뭐 우디네즈 원정에서 우디네즈 잡으면서 오랜만에 승리도 했고 승점도 땄는데 이건 서로 치고받는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하고 밀란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밀란은 지금 팀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어제 리옹처럼 리그왕에서는 리옹이 지금 정신사납고요. 강등 거의 기정사실화고 어제 그래도 유종의미를 2대0으로 이기면서 거뒀지만 밀란은 그런 강등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주축 선수들이 다 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치우면서 어떤 팀이 조금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상 힘들고 물론 4점 차기 때문에 남은 경기 다 이기고 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유로파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올리 감독 나가고 나서 지금 팀이 조금 어수선하다. 어떤 팀의 레전드들도 쓴소리를 하고 있고 주축도 테오나 레앙 이런 애들도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로마는 무패 행진이 끊겼는데 이거는 저는 어떤 사기나 팀 분위기 고려했을 때 로마도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에요. 챔스는 밀란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요. 로마는 1점 차고 밀란은 4점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률 보셔도 아시겠지만 로마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1점 갖고는 만족을 못한다. 물론 급한 쪽은 어떻게 보면 더 급한 쪽은 로마겠죠. 밀란 팀이 개판이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대충 할 수는 있겠지만 1점을 서로 원하진 않을 거예요. 이 경기는 양 팀 다. 물론 빵점보다 1점이 나을 수는 있겠지만 둘 다 3점을 원하는 경기라면 저는 로마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좀 어려워 보이네요. 한쪽 했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오렌티나 했고요. 인테르하고 라치오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테르도 동기부여 있고 라치오도 동기부여가 있고 어쨌든 강대 강의 맞대결이고 인테르는 나폴리가 비기면서 1점 차예요. 끝까지 좀 쪼아야 됩니다. 좀 쪼아야 되는 상황이 맞고 일단 나폴리는 다 남은 경기 이기면 우승이고요. 인테르는 한번 꼬꼬라지기를 바랄 거고 나폴리가. 라치오도 지금 승점이 같은 상황에서 골드킥 때문에 유벤투스한테 밀리는 상황인데 어렵지만 워낙 인테르가 지금 라치오 상대로도 만날 때마다 강하기도 했고 또 이거는 그래도 인테르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어렵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레체하고 토리노. 이것도 이제 레체 잔류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어쨌든 레체가 강등권이긴 하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레체가. 그리고 토리노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레체가 정배받고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레체 같은 게 이 경기 잡으면 잔류 확률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어제 제가 농담식으로 메인으로 갈 경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펠리스하고 맨시티는 우승도 해본 팀이 해야 된다고 했지만 PK 마름씨 놓친 게 저는 좀 컸다고 봐요. 디네드슨의 어떤 천박소도 있었지만 그 경기 제가 메인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들으시고 이것도 간다면 언더예요. 왜냐면 레체가 이 경기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1점 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레체 입장에서는 지금 처해진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물론 다음 라치오 원정이기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긴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저득점 우선에 승패는 레체 승무나 레체 햄무브 투투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펠리스 맨시티처럼 메인으로 가기 부담스러운 매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세리의 마지막 경기 파르마하고 나폴리. 이거는 파르마 잔류 동기부여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파르마도 그래서 1점을 따면 좋습니다. 근데 나폴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남은 두 경기 다 이기면 우승인데 더 절실한 쪽은 나폴리겠죠. 파르마는 사실 강등권은 아니기 때문에 베네치아나 레체, 엠폴리 상황을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더 절실한 나폴리 쪽. 다만 많은 골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폴리 승의 저득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에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에레디비지 3경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분석하는데 여러분 참 힘이 될 것 같고요. 꼭 말을 이렇게 여러 번 안 해도 참 알아서도 눌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을 안 하면 안 누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 3경기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럽 대항전 진출 동기부여인 팀들도 꽤 있어요. 제가 서너 경기 더 준비했었는데 위에 빅리그들 위주로 가는 게 확실히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아약스하고 이거 통합으로 할게요. 아약스, 에인토벤 둘 다 지금 리그 우승 동기부여가 있고 아약스가 절어주면서 사실 에인토벤이 기적같은 역전 우승 확률이 지금 생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거는 아약스나 에인토벤 승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트벤테는 동기부여였고 스파르타는
유럽파 컨퍼런스 이제 동기부여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승을 보고요. 이거는 3.5 다득점도 봅니다. 어쨌든 최근에 아약스의 어떤 실점 이런 거를 봤을 때 트벤테랑도 치고받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약스 승에 3.5 다득점 보고, 그다음 이 경기는 에인토벤 승에 마인 승에 3.5 다득점. 어쨌든 스파르토는 승점 1점 따가지고는 유럽 대항전 못 나가요. 3점 따야 돼요. 지금 최종전이잖아요. 3점 따고 다른 팀들, 경쟁팀들 뭐 네이메언이나 헤이렌베인, 시타르트 뭐 이런 팀들의 어떤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비만 마냥 할 수는 없다. 만약에 한 골 먹히면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에인토벤이 뭐 선취골을 스파르타가 넣으면 피곤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에인토벤이 골을 넣는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에인토벤 승의 마인의 다득점까지 볼게요. 그다음에 알크마르하고 알메로 시티는 왜 준비했냐? 동기부여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알크마르의 흐름 좋고 시즌 홈 최종전 최종전이기도 하고 마침 또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거라고 보고요. 알메로 시티는 뭐 강등이 확정이 됐고 이 경기를 잡아도 뭐 소용이 없는 경기고, 그래서 이거는 알크마르 승에 마인 승에 3.5 더득점, 알크마르만 골을 넣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준비한 경기들 많이 있는데요. 갈 거 여러분이 잘 추려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별로다 싶은 경기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들으시고 그냥 막 스킵하시면서 대충 들으시면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쉽게 여러분 좀 빡세네요, 컨디션이. 그래서 내일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